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기고 싶은 그때의 백형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LA의 유명 인사를 모시고 지나갔던 얘기, 또 요즘 얘기, 때로는 앞으로의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 문화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입니다. 현재 서프로덕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서정자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방송을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글쎄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제 나름대로는 그게 좋았고 네. 또 그 사명감을 조금은 가지고 그러고 생활해왔어요. 아마 철 들었다 그러면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순전히 방송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다가 보고 열심히 걸어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우리 옛날 좀 돌아가가지고 말이죠. 네. 처음 방송 시작하신 지가 언제 시작하셨죠? 제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건 한국에서요. 네. 그러니까는 5.16 맨 처음에 그 구테타 났을 때 네. 그때가 혁명 났을 적에 61년도. 61년도 네. 그때가 제가 처음 그 KBS 사학이 성으로 발을 들였던 30년 되셨군요. 글쎄 그랬네요. 세월이요. 강산이 3번 전했죠. 네. 30세는 더 되신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역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네. 우리 저 사진을 보면은 저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 아주 상당히 옛날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 같죠? 네, 그때가 그러니까는 바로 제가 성으로 입사하면서 네. 그 KBS TV가 남산에 처음 생겼을 때예요. 막 생겼죠, 그때? 네, 막 생겼을 적에 그때는 그 드라마 프로그램이 매주 화요일만 있었어요. 네. CK 소극장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화요일 날 매주 출연했던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랑 같이 나오신 거죠? 네. 사진에 보면은? 거기 보면 바른 쪽에 있는 남자분이 지금 현재 그 연출로 열심히 하시고 있는 최지민 씨, 네. 수사반장 같은 거 열심히, 네. 네. 그리고 그 아역이 있는데 제 옆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한참 그 영화로서 스크린에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안인숙 양. 네, 별들의 고향에서 아주 많이 곽광을 받고 연기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연기 생활을 떠났죠. 네, 제가 그 TV를 보면서 네. 또 그 영화를 보면서 나고 어렸을 때 저렇게 대성을 했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 언제쯤 건너오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1964년 4월 7일 날 왔어요. 어휴, 그러면 미국 오신 지도 거의 30년 되시네요. 네, 많이 됐어요. 한국에서 방송에 발을 막 들여놓으신 다음에 미국 오신 네, 보게 되죠. 이제 몇 년 있다가 네. 바로 왔어요. 네. 오실 때는 뭐 무슨 목적으로 오신 건가요? 유학생으로 왔어요. 네. 제가 그 당시 그 성우 생활하면서 내가 미국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성우보다는 연출자의 입장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미국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글쎄 열심히 그냥 그때 1시간에 95전씩 받아가면서 열심히 뛰어서 투셔는 다 냈는데 하고 나니까 지금 험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방송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처음 방송 시작한 게 1965년 6월 12일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 스테이션에 네, 시간을 빌려가지고요. 그 KTYM이라고 저 잉글로드에 있는 그 토요일 날 한 30분 시간을 사가지고 시작했죠. 매일이요. 네, 아니 그때는 또 토요일 한 번만 한 했어요. 번만요? 네. 그래도 그 방송 듣는 분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그 맨 처음에 애국가가 나가자 눈물 흘렸고요. 그렇죠. 특히 그 지금은 그 생전에 계시지 않지만요, 백임영 여사분 많은 분들이 묵 같은 거, 네. 된장, 김치, 고추장 같은 걸 팔아가지고 그 방송 사업에 써달라고 줄 적엔 정말 가슴 뭉클하고. 그분들은 말이죠. 그 이 박사 옛날에 독립운동 할 때 뭐 이런 분들 뒷바라지 하던 버릇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 문화사업에서 많이 도와줘서 굉장히 용기를 얻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KBO에는 언제? KBN은 69년에서 70년 4월 달에 정식으로 저희가 개국을 했죠. 아마 KBO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때 KBO에 때
옆에 계신 그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많이 그렇죠. 있는데. 네. 옛날 얘기입니다만 네, 네. 그 당시에는 그 라디오가 그 특별한 수신기만 있어야지만 듣는 라디오 아니었습니까? 그랬어요. 그 당시 저희가 방송했을 당시는 신문도 없었고 뭐 주간지라든지 한국에서 왔었던 한국의 소식 같은 것도 아주 참 접할 수 없었던 그런 그렇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KBO의 방송이 나름대로의 아주 상당히 그 우리 동포들에게 상당히 위안되고 그런 네.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여기 일간 신문들이 한국하고 뭐 동시에 인쇄도 한다 뭐 네. 굉장히 빠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서울 소식이 한 3, 4일 늦어도 그런 대로 다 네. 꽤 빠른 소식으로 됐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는 주로 위전하는 것은 그 한국에서 오는 신문 그런 며칠 또 걸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파 수신기를 놔가지고요 해외로 보내는 그 방송 네. 그걸 받아가지고 뉴스를 좀 신속히 해본다고 많이 했었었죠. 그렇군요. 방송하자마자 금방 우리 코리안 에어라인이 미국에 들어왔죠. 네, 그때 7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지만 저기 있는 사진이요. 네, 우리 사진에 그때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 서 여사께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때 그 첫 번 취향할 적에 그 옆에 조중은 사장님이고요. 그 기장한테, 캡틴한테 꽃다발을 좀 한번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한몫했어요. 그때는 그 네. 외모도 상당히 미인이셨으니까 지금 보면 좀 젊음이 미인이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방송은 좀 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방송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하시긴 했는데 네. 활동 중에 그때 여기서 우리 교포 문화 활동이랄까 연극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진에도 미국에서. 나와 있는데요. 네. 최초로 저희가 저 재미연극인 협회를 결성해가지고요. 네. 연극을 해서 그 당시 그 맹진사 때 경사를 했었죠. 그때 그렇게 보면은 그 제가 가뿐히 역을 맡아가지고 네. 주인공이었군요. 네. 네. 그때 17살 역을 했는데 아 괜히 정말 좀 기분이 괜찮던데요. 그래요? 그 시절로 다시 도삭하고 싶고. 저기에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쪽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그 연예인들이 총출연하신 그런 네, 그 무대가 되겠죠? 당시는요, 우리 연예인들이 지금처럼 연극단체가 여럿이로 이렇게 분산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TV에 낯익은 얼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연출하셨던 이평재 그 연출자님, 또 무대 장치했던 이한우 씨, 또 조명했던 김동포 씨, 그리고 거길 이렇게 보면요, 미스터 댄디라고 네. 그 당시 그 약간 도령역으로 나와가지고 네. 지금 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많이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네. 있네요. 우리 그 교포 사회뿐 아니라 외국하고의 우리 교포 문화의 접목이랄까 네. 그런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처음 1982년도에 네. 세계 가요제 판권을 미국에서 셋업할 수 있는 그 판권을 그 본부에 있는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따가지고 세계 가요제를 시작했어요. 네, 지금 저 사진에 우리 흑백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네. 멤버들인가요? 아, 거기 보면 바른 쪽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그 케니 로저스요. 네, 유명한 가수죠. 그 옆에 그 케니 로저스의 그 전 매니저였던 짐 헬시라고 네. 지금도 그 내시빌에서 그 컨트리 싱어들을 모두 그 매니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할아버지가 그 세계 가요제 연맹의 총 창설자이신 프로페서 모레노. 네. 그리고 그 망명우리처럼 네. 퉁퉁하게 잘생긴 분이 바로 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때 얘기 좀 해볼까요? 제1의 가요제 얘기 좀 해볼까요? 제1의 가요제 얘기를 하면요. 참 겉으로는 이렇게 웃어도 속으로는 약간 좀 눈물도 났었어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났죠. 쇼로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제가 딱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네. 하면요. 맨 처음에 제가 그 이제 할리우드에 가서 이제 그 사회자를 이제 제가 교섭을 했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세계 가요제를 한다 그러니까는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취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세계적으로 세계 가요제가 다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마리오 마시아도가 70년대 그 MBC의 그 뉴스 앵커맨으로 네. 유명했었거든요. 아, 내가 사회를 하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갖는데
저만 항상 제 대표가 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왜 니네들 스태프 멤버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너만 혼자 오느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걱정하느냐고 너만 뭐 돈 받고 사회만 충실히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대요. 너 내 네임 밸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못하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니네들 그 이사들이랑 스폰서들을 다 만나기 전에는 못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그 뭐랄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다이아론전학교에 네. 그 트래픽 스쿨 하는 그 교육받는 그 방을 좀 임시로 빌리고 이렇게 차려놓고 그 다음에는 그 제가 잘 아는 친구분들한테 옷 좀 잘 입고 영어도 좀 잘하고 차도 좀 좋은 거 가진 사람한테 그날 이렇게 됐으니까 좀 뭐 좀 모여달라. 엑스트라 동원하셨군요. 엑스트라를 동원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가 그 가요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어떡하느냐.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진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돈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걸 진행해달라고 그렇게만 해달라고. 네. 그 지금도 고마웠던 건 그 방송인협회 김봉구 회장님 또 그 하이소사이어티 임 사장님 네. 뭐 윤성준 씨 이런 분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제가 했던 대로 콘티대로 쭉 모여서 하니까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쇼를 진행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쇼하면서 했어요. 그때 그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했었죠? 네. 한국에서 민혜경이가 좀 첫 번에 네. 출전을 해서 영예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죠. 대상을 받았죠. 네. 그 쇼를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규모의 쇼도 또 한두 번 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 83년에 처음에 민혜경이 했고 84년도에 이용이 와서 이제 더 좀 큰 규모로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모프 페스티벌하고 작년 11월 8일 네. 날 우리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예. 그 전에 그 쇼를 이렇게 국제적인 쇼를 주최를 몇 번 하시니까 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셔서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나라 한번 가신 적 있잖아요. 네, 그 불가리아를 예. 제가 좀 다녀왔어요. 그때 불가리아에서 저한테 그 저기 그 사진에 있는 게 지금 불가리아에서 찍은 사진이죠? 네. 남자분. 남자 바른 쪽이 그 동독에서 온 그 심사위원이고 예. 왼쪽이 서독에서 온 심사위원인데 공산개국의 제1회 미녀 선발대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이라 오라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고 오라 그랬는데 했더니 나중에는 그 여기 빌보드 매거진에 그 저 리지또 하고 저하고 두 중에 한 사람을 심사위로 했는데 제가 그 가요제 한 것을 조금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거길 가게 됐었죠.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게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조금씩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불가리아 가실 때 그 입으신 복장이 상당히 좀 특이한 복장인 것 같아요. 네, 뭐 별도 달린 거 없고 말이죠. 네, 제가 그 거길 간다 그러니까 네.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저것을 좀 한벌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 마이클 잭슨 그 옷도 네. 한벌 선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죠. 예, 마이클 잭슨이 저런 비슷한 옷 입고 무대 공연한 거 제가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저도 덕분에 마이클 석순인가 이렇게 돼봤습니다. 불가리아 가보니까 그때 어땠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노래로만 듣던 그 다뉴브 강도 봤고 네. 또 맨 처음에는 제가 아주 생소한 나라였고 또 우리가 갖는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자유진영이 아닌 공산진영이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감정을 가지니까 제가 조금은 처음에 갔을 때 김장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거기서 느끼고 온 것은 그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 민주화 운동을 이런 문화적인 행사로서 젊은이들에게 그 생각을 좀 바꾸는 네. 방향으로 이걸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도 민주화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좀 문화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꼭 화염병을 던지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했어요. 역시 네. 그 세계적인 여성다운 안목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불가리아 공산 나라라도 그 가서 사상적으로 싸우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좋아요. 제가 네. 상당히 참 보고 느낀 것이 많았고
제가 거기서 한 보름 있으면서 제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거하고는 뭔가 다르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가슴에 그 찐하게 느꼈다 그럴까요? 네. 그때 수준이 보니까 우리 6.25 갓 끝나고 난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배고픈 나라니까. 네, 배고픈 나라고. 그래서 제가 보름 동안 있는데 메뉴가 아주 그냥 치즈만 먹다가 왔어요. 치즈만 먹다가 왔는데 그래도 그 저를 갖다가 좀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는 배고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그 기분에. 그분들이 네. 안 그래? 그 동양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에 참여하냐고 네. 놀라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조금 의아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저를 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동양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친근감이 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막 우리가 그 올림픽 끝났을 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한국들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올림픽 게임 했던 나라냐고 이래서 제가 아주 그래도 좀 어깨가 으쓱해졌었습니다. 우리 그 세계적인 가요 행사에 그 대미라 그럴까? 최근에 하나 했던 행사가 또 있었죠? 네, 그 윌튼 극장에서 네, 했던가요? 윌튼 극장에서요. 자, 주현미 씨 사진도 네.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작년 저게 11월 8일에 한 거거든요. 네. 그 저 사진이 바른 쪽에 주현미 씨가 이제 한국 대표로 왔었고, 그 가운데가 그 스티비 원더라고 아시죠? 유명한 흑인 가수, 맹인 가수죠. 맹인 가수. 거기 저 와이프고, 네. 네, 그 옆에가 이제 와이프 상당히 미인이신 것 같네. 네, 그래요. 노래도 상당히 수준급이에요. 아무래도 네. 남편을 내조하려고 그러면 특히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음악적인 수준이 높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상당히. 네. 네.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기는 또 역시 여자가 내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그 사람 보면서. 요즘은 또 여자도 그래요. 남편이 또 저렇게 사랑해주면 여자도 또 많이 출세들 하더라고요. 근데 서 여사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성 같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치운 여장부 같아요. 글쎄 저는 그런 소리를 사실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여장부라고 안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뭔가 그 여성다움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요, 여성의 근데 그- 매력이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저 사진 보면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중국에 가면 이화원이라고 있어요. 이화원이 그 한국으로 따지면 비원 같고 거기 서태후가 네. 살던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서태후가 입었던 옷을 제가 한번 빌려서 한번 입고 서태환이 서정자가 한번 돼봤습니다. 그 종씨에다가 말이죠. 네. 또 허신일 보고 하면은 저 서태후라 그래도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니 남자 10사람이 모였어도 그런 큰 행사를 치르기가 힘든데 사실 행사가 뭐 한 번, 두 번입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행사를 할 적마다 역시 이렇게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외롭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돈이 좀 많이 걸린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정말 언덕이 없이 그냥 솥뿌리를 비빌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래요. 국제적인 그 안목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우리 국위들도 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좀 이 문화 사업에 뜻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도 조금 이용할 수도 있고 문화적 배경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업을 이어갔으면 하는 네. 바람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반은 진행이 됐었고 네. 또 앞에 그만하면 화려하게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곧 추진만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네. 거긴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좀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만히 좀 저속한 표현으로 너무 제 자신 주제 파악을 못하고 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했었으면은 국제 가요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그 행사가 좀 더 미국 사람에게 더욱더 인정받는 그 시기가 좀 빨랐고 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주염이 나온 그 11월 8일 이모프 행사했을 때 그게 인정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년 11월 달에는 미국 스폰서들이 지금 한 40 스폰서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와 있어서
내년에는 제가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좀 잘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꽃을 피게 됐겠군요. 글쎄요, 그 꽃이 정말 만발하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필 것 같아요. 그 네. 집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30년 이상 네, 저는 되는 와서 집념인데 뭐 선전을 보면 제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네. 그 최근 활동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사진에 보면은 네. 우리 저기-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보면은 그 제가 요즘 그 서프로덕션이 하는 사업이 그 광고 제작하고 레코딩 스튜디오 하는데 그때 지난번에 그 CF 촬영차 그 동계요 바른 쪽에 보면 남희루 씨 네. 또 그 저 다음에 이제 그 맹인 가수 이용복 씨 저와 함께 이러고 계시고 그 지금 아주 한국의 아주 대형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김용님이 예. 제가 그 KBS 4기 성우 때 같은 동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작품 한 작품 같이 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그 보면 알겠지만 리스카펫 같이 찍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 기념 촬영 제 스튜디오에서 같이 했던 저 사진들이에요. 최근 활동 사항이 돈도 좀 벌 겸 해가지고 방송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은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 CF 제작이라는 것은 뭐 무관한 사업이 아니고 CM 속 제작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요즘 복음성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요즘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생활하면서 뭐가 안 되면은 막 하나님의 원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제가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걸 전도하러 느낄 수 나오신 것 있습니다. 같아요. 아니 요즘 열심히 제가요. 네. 정말 얼마 전에 제가 수양회를 가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어느 연습극에 저거보다 저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까 그걸 느끼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고 나니까 제 자신 생활이 밝아지고 뭐 웬만한 걱정 같은 건 걱정같이 느껴지지를 않고 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제 남은 여생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이 제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를 열심히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틀림없이 그 바람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남기고 싶은 그때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현재 서프로덕션을 경영하고 계시는 서정자 씨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